그 서울대학병원에 그 임상 강사로 막내 교수로 네네. 거기 취직을 하기 전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대학병원으로 들어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에 좀 학문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내 모든 어떤 일정을 정리하자. 네. 갖고 있는 이 공부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그런 거 너무 많이 뺏게 되더라고요. 네네. 스트레스가 상당하잖아요. 정신과 전문의이신데. 그러니까요. 네.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행을 가서도 미국에서도 제가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그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네. 계속 와이파이 주식창을 봐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이러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2015년 2월에 SK이노베이션 그때 딱 제가 평단 15만 원 정도에 샀던 거를 정확히 9만 5천 원에 팔았습니다. 한 4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그래도 배당은 계속 받지 않으셨어요? 배당이 꽤 많이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2% 줬을 때도 있고 1점 몇 퍼센트 줬을 때도 있어요. 배당은 네. 그 계속 어닝 쇼크 뭐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배당은 꽤 잘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2015년 2월 달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네. 그거를 이게 아침에 이게 핸드폰 와이파이가 안 돼서 제가 그때 그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제 원룸을 이사 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컴퓨터 PC방에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로 해서 전화로 팔았어요. 저 수수료를 주면서 매니저님한테 해가지고 전화로 팔았어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팔았는데 그 뒤로부터 한 일주일 후에 네. 최태원 회장이 네. 감옥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재원 회장님도 나오시고 네. 3년 만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네. 쭉쭉쭉 회복을 해가지고 네. 그 뒤로부터 한 1년인가 2년 후에 2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좀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네. 이게 제가 정신과 의사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가 않아요. 무서워 죄송해요. 정신과 의사이신 게 너무.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주식 중독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행위 중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잘 아셔서 더 슬픈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죠. 이게 네.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 지나간 일에 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도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스스로한테도 하고 네. 이미 지나간 투자에 연연하면은 네. 그게 내 어떤 정신력과 스트레스, 도파민을 깎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투자나 앞으로의 기회도 놓치게 된다. 네. 과거에 연연하고 잡혀있지 마라. 그래서 항상 새로운 투자를 하고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어떤 의식과 좀 멘탈을 가지고 네.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 도파민이 증가하면 더 성공하나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렇죠. 도파민이라는 도파민이 거는 뭔데요?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인데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나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변연계에서 나오는 네. 어떤 에너지, 호르몬을 말하는 건데 네. 그게 변연계는 뭔가요? 변연계라고 하는 것은 네. 이 뇌가 있어요. 뇌의 네. 어떤 안쪽에 있는 알맹이입니다. 뇌 안에 안쪽에 있는 알맹인데 네. 여기서 온갖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네. 우리 어떤 뇌의 어떤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네. 뇌의 어떤 CPU, 어떤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코어인데 굉장히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어떤 인간의 욕구, 어떤 욕망, 식욕, 성욕, 수명욕부터 해가지고 또 물질욕까지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그리고 감정을 담당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그 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본능적인 거네요. 본능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도파민이 나오고 그 도파민을 굉장히 균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운동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처럼 2015년 저처럼 자기 결정에 너무 후회를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이러면은 이 도파민이 계속 떨어져요. 가지고 있는 도파민이요? 예, 떨어지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빨리 깎여요. 빨리 소모된다는 거죠. 도파민은 그럼 소모되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이게 하루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가 또 나오는데 이게 우울한 사람이라거나 계속 망설이거나 불안한 사람들은 빨리 이게 깎이죠.
빨리 없어지고 소모돼서 네. 그 사람은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죠. 뇌기능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파민이 깎여요? 네. 아, 이게 그럼 약간 정신적 체력 같은 거네요. 그렇죠. 뭐 게임으로 치면은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HP, MP 이런 게 있잖아요. MP에 가깝네. MP에 가까운 거죠. 네. 아, 도파민이 네. 약간 MP에 그렇죠. 그 파란 구슬에 가깝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롤로 치면 만화라고 네. 하나요. 아무튼 네. 뭐 그런 거. 네, 그거에 가깝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도파민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이런 그 케미스트리, 화학 네.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정신력, 에너지, MP가 이렇게 그 조합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도파민 소모량이 많아진다는 많아지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어떤 골 디렉티드 액티비티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집중력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사람이 어떤 일을 딱 잡고 그 목표를 잡고 네.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쓸데없는데 소모되는 집중력과 에너지와 정신력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일의 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도파민을 내가 원하는 데만 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집중적으로 도파민을 딱 꽂아서 쓰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아웃컴이나 어떤 왕성하게 뭐 결과를 낼 수 있고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15년에 저로 돌아가 볼까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네. 논문을 열심히 쓰고 내 도파민과 내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식 생각이 나요. 이미 날린 돈이 생각이 나요. 실패한 내 투자가 생각이 나요. 거기에 자꾸 생각이 나니까 거기다 도파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뺏기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뺏기고 내 집중력과 주의력 그런 어떤 뇌 기능을 뺏기기 때문에 네. 온전히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의 어떤 직업적인 기능이나 어떤 네. 정신적인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활동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내가 비효율적인 인간이 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네. 거를 어떤 뭐 이런 거 가르쳐 줄 때 네. 아이들이 거의 집중을 못 하고 네. 자꾸 실패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할 수 있게 네. 이미테이션 할 수 있게 롤 모델을 한 번 더 그러니까 튜토리얼을 한 번 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혼낸다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을 더 분산시키고 네. 더 어떤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게 되죠. 튜토리얼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방금 얘기하신 게 부정적 강화와 긍정적 강화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할 정도였는데 정확히 말하면 교수는 아니고 임상강사입니다. 예, 그 예. 막내 교수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네, 정확히 말하면 교수는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그걸 할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네. 선생님만큼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랜덤으로 100명 모으면 그 중에 한 명도 그만큼 알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뭐, 예, 좀 정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까먹은 거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알거든요. 네. 이론적으로는 멘탈 전문가고 네. 뭐 배울 만큼 배웠고 네. 이럴 때 내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네. 거는 이미 내가 그 전부 다 소각한 주식에 대해서 네. 본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달라질 게 없는데 내가 거기다 도파민을 사용해서 내 능률이 떨어지고 있구나.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네. 새로운 어떤 창조 활동이라든가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15년도에 그렇게 그 주식 계좌를 아예 없앴어요. 주식 계좌를 아예 없앴어요. 미래에셋 주식 계좌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다음번 배당이 들어오는 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걸 알면서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네. 나는 다시는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주식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식 계좌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2015년이 네. 그 제약 바이오의 되게 화랑 같은 그쵸. 그때였어요. 네. 또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약 바이오. 예. 그런 정보가 2015년부터 네,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병원에 계시니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어떤 보톡스 주식이라든지 네. 어떤 메디톡스라든지 그쵸, 메디톡스. 여러 가지 이런 게 네.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 서울대병원 거기
페이 월급 되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이게 나는 다시 주식을 안 하기로 했고 네. 주변에서도 다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도 네, 네. 꿈틀꿈틀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독이죠. 중독. 네,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그 서울대에서 중독 전문 과정을 거쳤는데 네. 부정적인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네. 그 물질이란 행위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그런 네. 형상을 말합니다. 너무 정의를 명쾌하게 해주시니까. 뭐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 우리들 흔히 아는 알코올 중독, 네. 물질 중독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한 뭐 네. 니코틴, 뭐 마약도 있고요. 네, 물론 네.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런 것들을 뭐 물질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고요. 네. 뭐 제가 그때 겪었던 주식 중독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행위 중독이에요. 행위 중독. 물질은 아니지만 네.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물질을 하는 것과 비슷한 쾌감을 얻고 그 쾌감을 기대하고 그 쾌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네. 계속 그거에 반복적으로 집착하고 네. 그 만성적으로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네. 가장 흔한 어떤 행위 중독의 예라고 하는 거는 뭐 도박, 뭐 쇼핑, 인터넷, 게임, 네. 뭐 섹스나 뭐 야동 중독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네. 뭐 사실 행위 중독에 대해서는 뭐 알코올이나 마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인지도가 낮았는데 네. 2013년부터는 이거는 도박 중독의 행위 중독의 일종이다. 그 정신과적 진단 편람에 정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도박 중독이요. 네. 예. 심각한 도박 중독은 이거는 중독의 문제고 네. 이건 정신적인 뇌질환이다. 이걸 정신과학회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은 저도 좀 스스로 인정하는 바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어떤 이런 애티튜드나 이런 걸 보면은 네.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도박과 투자의 어떤 차이점을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면은 네. 지나치게 감정적이 돼요. 아. 네.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이걸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배당을 생각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네. 이걸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머리 그때 제 머릿속에는 네. 반토막 났다 이거만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감정적으로 우리가 뇌가 너무 인지적인 이성적인 뇌가 아니라 감정적인 그 변연계의 본능에 뇌가 지배당해 버리면 네. 우리의 뇌는 적절하지 않은다.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약간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그때까지 3년을 기다렸으면 네. 이게 더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배당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그 SK 회장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감옥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감정적으로 이걸 파악하게 되면 네. 내가 실패한 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실패를 용서를 못 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어떤 약간 강박적인 게 있는 거죠. 공부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거.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는 되게 인생의 반 이상이 실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방황에서 공부는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보는 어떤 시각이 넓지를 못하고 스스로 한 실패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예민하고 강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 틀려도 내가 다음에 맞추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렇죠. 저희는 못 넘어가죠. 아니, 수능인데 그렇죠. 그거 의대를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뭐 숙제 해와 그래서 한 대 맞아도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방금 네. 되게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팁을 짚어주신 건데 맥락을 네. 짚어주신 건데 저는 그 주식에 대해서 네.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했고 이건 내가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자책하다 보면은 그걸 보기 싫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감정적인 오버센스적인 대응을 한 거죠. 아예 계좌를 없애버렸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폐쇄해버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실패를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다. 약간 이런 과잉 반응을 보인 거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내 인생에 주식은 다시는 없다 했음에도 불구한데 네. 여전히 내 뇌에서는 실패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요. 자책감이.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무의식 속에서는 내가 어떤 이런 주식 투자로부터 실패했고 그거를 뭐 인정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네. 이런 어떤 자책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자책감 같은 게 왜 무서우냐? 두 번째 실패를 불러옵니다.
한 번 더 붙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은 실패를 딱 정확하게 인정하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네. 왜 실패했는지를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준비된 자세에서 배우고 학습하고 달라진 마인드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투자를 하는데 네. 저는 그 첫 번째 주식 투자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굉장히 감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운이 없었다. 뭐 회장이 뭐 감옥에 갔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한 거죠. 그거를 아. 정신과적 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 예, 남 탓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너무 운이 없었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서울대에서 그렇게 논문에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가면서도 네. 이 새벽까지 약간 돈에 대한 욕망,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실패가 머리통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에 있다 보면은 네. 뭐 제약회사 어떤 뭐 약간 중소기업 사장들도 뭐 빈번찮게 네, 들어가게 그죠, 되고 그러겠죠. 뭐 제약회사 이런 데서도 약간 네. 상무급이 뭐 그렇죠. 가끔 아무나 봅니다. 그 영업사원이 그냥 개인 네. 병원 가는 영업사원이랑 서울대 병원급 가는 네, 영업사원. 물론 최초의 영업은 뭐 네, 이렇게 네. 영업사원이 오지만 네.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만나려고 하면 이사급도 네. 만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뭐 귀가 굉장히 얇았던 터라 네. 정보를 불러주잖아요. 네. 그럼 홀깃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되지 네. 않을까. 아. 그러면 또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5% 10% 수익이 아니라 네. 예전에 실패했던 그 2천 몇백만 원의 실패, 35% 실패를 네. 다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네. 더 약간 위험한 주식을 손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 그래서 더 약간 인지도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코스닥 주식을 또 약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때 제가 정확하게 2억이 있었어요. 네. 2억 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2억 원을 두 가지 주식에 몰빵을 하게 돼요. 네. 1억씩. 네. 하나는 대한항공, 하나는 CTC 바이오라는 그룹이에요. 그때 그 CTC 바이오라는 그 주식이 바이오? 예, 저도 뭐 하는 진짜 부끄러운데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CTC 바이오 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필름형 발기부전. 예, 맞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하면 딱 그렇게 만나요. 네. 제가 그런 지인들의 정보를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2015년 9월인가 그때 네. 그 대한항공을 샀고요. 네. 한 5천만 원 정도. 네. 근데 또 이렇게 물타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CTC 바이오를 산 건 2016년 2월인가 뭐 그때 샀을 거예요. 네. 2015년 2월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엔 둘 다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다시는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 해놓고 또 이거 귀가 얇아지면서 네.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극복하려고. 예, 더 많이 하게 되죠. 네. 더 많이 먹겠다, 네. 더 많이 투자 수익을 얻겠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다 합쳐서 한 5, 6천 정도를 했었지만 네. 이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2억으로 네.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3천 몇백만 원 잃었으니까 네. 2억 투자해서 20%만 먹으면은 네. 다 그거 본전이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 돈이랑 어차피 같은 게 아닌데. 전혀 같지가 않죠. 네. 이건 정말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은 돈에 이름표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네. 굉장히 초보적이고 감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이 네. 내가 이 계좌를 통해서 찾으면 같은 돈이고 그렇죠. 내가 복수에 성공한 거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아. 나는 예전의 실패를 극복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니라 네. 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승부. 고집을 부린 거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실패 사례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예전에는 SK 이노베이션 선호 사업 이거 2개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대한항공 그 CTC 바이오 2개를 했어요. 네. 절대 사람들이 한 그릇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하나도 듣질 않고 다 무시를 해버리고 네. 그렇게 1억씩 샀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대한항공하고 CTC 바이오가 처음에 15%씩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러면은 2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번 거잖아요. 네. 그때 제가 서울대 병원 펠로우 월급이 한 달에 320만 원 정도였어요. 굉장히 그러면 아껴서 모으셨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3천만 원을 수익을 벌었으면 한 달 만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팔아야 되는데. 거의 1년치를 번 거네요. 예,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떻게 네. 보면 이 중독 같은 거라서 네. 우리 조건화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특정 수준의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네.
이제 똑같은 동일 수준의 자극으로는 그만큼의 도파민과 쾌감이 안 나와요. 그걸 내성이라 합니다. 제가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되게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잖아요. 네. 그렇게 벌고 나서 보니까 이 쾌감이 얼마 안 가요. 아. 더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지금 의심하는 거는 약간 작전주였어요. 이런 말은 좀 함부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예, 약간 말씀하셔도 돼요. 뭐 찌라시 왜냐하면 정신과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신중히 말씀하셔야겠지만 네, 주식 그렇죠, 부분에서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제가 잘 됩니다. 모르는 분야이기 네, 때문에 어차피 네.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예.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네. 증권과 찌라시 네. 뭐 카카오톡으로 늘리는 뭐 돌아가는 정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믿고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 놀랐어요. 네. 20%까지. 네. 근데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CTC 바이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뭐 한 가을쯤에 2만 원까지 찍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게 정확히 한 1년 만에 네.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기억이 해요. 4천 몇백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2015년 말부터 2016년 제가 그거를 볼 때까지 한 1년 동안 그 4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네. 1억 원이 2,500만 원이 되는 마법. 제가 멘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7천만 원을 날렸네요. 이상 날렸죠. 7천 좀 넘게. 그리고 그때였나요? 그 대한항공 땅콩 사건 터진 게? 그 2015년이었던가요? 그쵸. 아마 그쯤 됐을 텐데 네. 또 그 대한항공도 신나게 떨어지고.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멘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와중에 대한항공 일부를 팔아가지고 네. 제가 장외 주식까지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더 이제 그걸로 네. 간 거네요. 네, 그러니까 더 리스키한 상품으로. 그렇죠. 네. 더 리스키한. 왜냐면은 그래야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이게 안 되는 집의 정형인데 이미 이성적인 뇌는 마비가 된 거죠. 굉장히 네. 장기적으로. 제가 그때 주식 중독에 확실히 빠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말씀하셨듯이 좀 더 이성적이고 실패에 대한 이걸 확실히 마무리를 터미네이션을 하고 이성적인 상태로 다시 투자를 하거나 아예 휴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미 내가 실패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리스키한 거에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충동 조절 능력이 되게 네. 마비가 된 거죠. 중독에는요 네. 단계가 있습니다. 네. 소셜한 부분, 프로블레마틱한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냐면 뭐 알코올 중독으로 예를 들까요? 네. 네. 소셜 드링커라고 해서 사회적 음주 상태에는 네. 이게 내 어떤 직업적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해치질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면은 뭐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 술을 마시고 소주 한 병 정도 마시는 수준. 네. 이걸 우리는 소셜 드링커라고 합니다. 네. 그냥 뭐 회식 있을 때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고 이게 내 뭐 다음날 어떤 출근이나 회사 생활이나 내 대인관계 문제를 안 삼는 수준. 네. 그냥 적당히 대인관계를 위해서 소셜한 어떤 인터액션을 위해서 마시는 수준을 소셜 드링커라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문제성 음주 상태라고 해서 네. 프로블레마틱 드링커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주 3회 이상 술을 마시고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게 되면은 이거는 내 일상에 문제가 생겨요. 뭐 다음날 지각을 한다거나 네. 가끔 결근을 한다거나 일에 대한 집중력이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거나 기억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가끔씩 블랙아웃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를 문제성 음주의 단계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더 발전을 하면요 어딕션 수준, 중독 수준이 되는데 네. 여기는 일과 어떤 술에 주객 정도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일하면서 취미로 술을 하시는 게 드시는 게 아니라 매일 술을 마시는 거죠 거의. 네. 그리고 뭐 음주운전 같은 사고를 친다거나 술 먹고 주사를 부린다거나 네. 아니면 일을 뭐 내팽개쳐 놓고 이렇게 술에 집중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술에 이 사람이 중독된 뭐 거의 술을 먹는 이런 단계라고 보는데 그때 제 단계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가 아니라 소셜 갬블러 뭐가 아니라 네. 프로블레마틱한 어떤 갬블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어떻게 벗어나셨나요? 그게 또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 장외 주식을 제가 산 게 삼성 메디슨 주식을 샀거든요. 메디슨. 네. 네. 그때 한창 이렇게 그때 삼성 SDS, 제일모직 이런 거 약간 그
장애 주식이 상장 이런 거 이슈 때문에 네. 삼성 메디슨도 제가 샀을 때보다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아, 다시. 예, 위험하니까.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굉장히 오래 보유하다가 제가 이거를 사실 일에 집중을 잘 못했어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300만 원 받는데 내가 7천만 원을 날렸으니까. 날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대병원 펠로우를 하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 네. 그냥 제일 돈 많이 주는 데를 가야겠다. 네. 그 지방에서 페이닥터를 하러 내려갑니다. 아, 왜냐면 이걸 보존하려고. 네. 네. 심지어는 그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 페이닥터는 어떻게 보면은 일에 어떤 로딩이 심하지가 않아요. 서울대에 네. 있을 때보다 거의 한 훨씬 반보다 훨씬 적죠. 시간이 많잖아요. 네. 지방에서는 월급은 많이 주는데 시간이 많이 줘요. 네, 네. 뭘 하겠어요. 뭐라는 주식창 보고 있죠.